안녕하세요, 이치림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가 배팅의 원리, 그리고 이렇게 종가 배팅을 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공부방에 대한 소요가 조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한 번 더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종가 배팅의 원리부터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할게요. 일단 우선 종가 배팅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되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공식을 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먼저 종가 배팅의 정의가 뭐냐면 장막판 있죠. 약 예를 들어서 한 3시 한 15분 이쯤부터 해가지고 막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장막판에 급등을 하고 나서, 또는 급등을 안 했지만 다음날 시초가에 급등을 하는 경우, 시초가부터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보고 우리는 종가 배팅을 할 수 있는 차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고, 이런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 공식을 알아보지 말고 저희는 이제 이 종가 배팅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매매 기법이 될 수 있는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제는 공식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종가 배팅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원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심리부터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심리입니다. 바로 뭐냐? 수익이 나는 심리예요. 수익이 날 때 여러분들이 A라는 종목을 샀습니다. 플러스 수익이 났죠. 그러면 여러분들 팔고 싶은 심리가 강할까요? 아니면 더 오를 거니까 기다리고 싶다라는 심리가 강할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샀어요. 근데 사자마자 바로 양봉이 됐네? 그러면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조금 기다리게 되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팔 때가 언제예요? 주가가 오르다가 내려올 때 파시죠, 여러분들. 주가가 더 오르는 거 아니야 하다가 조금 더만 기다리자 하다가 팔아버려요. 아니면 본전까지 내려오거나 어쩌다 보면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바로 플러스가 된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사자마자 플러스가 되게 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바로 팔기보다는 플러스가 됐네?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하는 기대 때문에 일단 팔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심리고, 이거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겠죠.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의 심리니까 이 심리에 대해서 더 알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A라는 종목을 샀어요. 근데 마이너스가 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종목을 샀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거 뭐 오르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가 찍힙니다. 그러면 왜 내가 살 때마다 마이너스지? 이거 마이너스 10%인데 본전에 오면 무조건 팔아야겠다. 이러다가 본전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탈출했다 하면서 좋아하실 거고, 오랫동안 존버하신 분들은 존버는 승리한다. 결국에 나는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기다렸지만 플러스 2% 수익으로 마감했으니까 아주 나는 잘한 거다, 이러면서 자기 위로를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본전까지 찾아온다 라고 하는 순간 매도하고 싶다라는 심리가 상당히 강해집니다. 이 두 가지의 심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무엇이다? 종가 배팅의 원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원리가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심리가 종가 배팅의 원리에 그대로 반영될 겁니다. 자, 종가 배팅의 원리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돈을 가지고 이 마이너스 심리, 이 매도하고 싶다는 심리를 기대 심리로 바꾸는 구간,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거, 2번의 심리를 1번으로 바꾸고자 하는 게 바로 종가 배팅의 원리고, 세력이 이런 것을 의도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AB 프로바이오 주가가 1,800원입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2,000원 라인에서 거래된 자금들이 500억 원이 있어요. 자, 그럼 이 500억 원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2,000원 라인에서 거래된 자금이 500원이 박혀있다라고 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주가는 1,800원인데 2,000원 라인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물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의 심리를 대충 분석을 해봅시다. 이런 개미들이 있겠죠. 나는 무조건 본전이 오면 팔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A 개미. 이런 사람들이 한 100억 정도 있다고 칩시다. 이 500억 자금 중에서 이런 2,000원에 물린 개미들이 100억 원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저평가됐어. 지금은 아직 하락하는데 전보 타고 지금은 마이너스여도 기다리자.
이거는 분명히 4,0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갈 거다. 존버만 타자 하는 개미가 이렇게 100억 원치 들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어떠냐면 이거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어, 고민된다,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개미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개미들이 한 300억 원이 박혀있다라고 칩시다. 2,000원 라인에. 이런 식으로 존버, 본전에 매도하겠다는 개미 100억 원, 존버 개미들이 100억 원, C개미, 모르겠어 하는 개미들 300억 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세력 입장으로 봅시다.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가를 2,000원 이상으로 올리고 싶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목표가는 한 4,000원까지 주가를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2,000원 라인에 물려있는 사람이 500억 원이 물려있겠죠.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적은 돈을 통해 가지고 이 주가를 최대한 4,000원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있는 A 개미들은 무조건 본전이 오면 팔려고 하니까 이 A 개미들의 물량은 사줘야겠죠. 그래서 100억 원만 쓰고 주가를 올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세력 입장에서는 이것만 사주고 주가를 올리게 되는 게 그래도 이득이니까. 그래서 100억 원만 주고 주가를 올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말은 뭐냐면, C개미들은 매도를 할지 아니면 조금 존버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될 수 있냐면, 만약에 장중에 1,8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2,000원에서 이 개미들의 심리를 다시 한 번 더 분석해보죠. 장중에 1시, 2시쯤에 1,8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 개미의 심리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2,000원에 팔래 하면서 A 개미들이 매도를 해요. 그러면 이때 A 개미들의 물량은 세력이 흡수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B 개미들의 물량들은, 이 개미들은 존버맨들이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여기 B 개미들의 물량을 먹는 데는 돈을 안 써도 돼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바로 뭐냐? C 개미들의 심리예요. C 개미들은 오를지 내릴지 몰라요. 그냥 그때 당시에 그 감정만을 가지고 매매하는 개미들이 C 개미들이에요. 이 개미들은 어떤 식의 심리가 있냐면, 상승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2,000원 찍고 나서 막 1,950원, 1,940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들자마자 바로 손절칩니다. 그렇게 되면 매도세가 상당히 심해지겠죠. 이렇게 되면 세력 입장에서 이 개미들의 물량을 받아내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면 주가가 안 올라가고 하락을 합니다. 반면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력이 2,000원 라인에서 돈을 쓰는데 이 개미들이 판단하기에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 대박이다, 드디어 내가 존버했더니 플러스 수익이 되네, 잠시만 이거 더 올라가, 2,000원에서 2,100원, 2,200원 더 올라가네, 이거 좀 존버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매도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C개미의 심리는 뭐다? 2,000원 라인에서 세력이 2,000원까지 주가를 올렸습니다. 돈을 써서 세력이 2,000원까지 주가를 올렸어요. 이때 A개미들은 무조건 팔아야지, B개미들은 아니야, 존버하자, C개미들은 모르겠어, 이때 흐름 보고 판단할 거야, 이거예요. 2,000원 라인에서 C개미들은 모르겠어의 심리예요. 여기에서 주가가 내려간다 라고 하는 순간 매도세가 확 강해질 거고요. 이 2,000원 라인에서 주가가 상승한다 라고 하는 순간 매도세가 확, C개미들은 매도를 안 하니까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일과 같은 상황, 조금이라도 하락을 해버리게 되면 C개미들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써서 주가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미 세력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돈을 올려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상당히 싫어하겠죠. 근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나 말까 하다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급등을 해버리면 C개미들의 심리는 여기서 설명해드린 것 같이 이 심리가 되죠. 기대 심리가 되는 거죠. 기대 심리가 되다 보니까 존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력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는 돈을 덜 쓸 수 있어요, 이 상황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는 거예요. 세력 입장에서는 최대한 저항 라인에서는 그냥 순식간에 돌파를 하면서 이런 C개미들의 추가적인 매도세가 안 나오는 걸 바라고 있어요. 애초에 돌파를 할 때 세력은 돈을 쓰겠다라는 작정을 하고 들어간 건데 최대한 돈을 덜 쓰고 싶은 거예요. 돈을 덜 쓰고 싶었는데
이런 개미들의 물량이 나온다? 그건 싫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C 개미들의 매도 물량이 안 나오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자, 그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여러분? 세력의 심리는 A 물량만 받고 B, C 물량을 받지 않고 주가를 올리는 방법. 그게 바로 뭐냐면, 장중에 주가를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C 개미들이 고민을 하다가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애초에 안 해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종가의 주가를 쑥 올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C 개미들의 입장은 그냥 고민할 틈도 없이 주가가 본전에서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장 막판에 1,800원에서 2,000원까지 쑥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2,000원에 물려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떠죠? 와, 갑자기 마이너스에서 본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와,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데 끝이 난 거죠. 고민할 틈도 없이 본전에서 마감이 됐네. 이러면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심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본전인 구간인데, 본전이기 때문에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주가가 오르면 매도 심리가 확 죽고, 만약에 주가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매도세가 확 몰리는 구간. 그 구간이 되는 게 딱 이 구간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시나리오를 짜고 계세요.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계세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자, C개미들은 뭐다? 2,000원 라인에서 물렸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2,000원에서 물려있어요. 전재산 올인했는데 물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원래는 본전 오면 매도할까? 아니야, 이거 조금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장 막판에 보니까 내가 마이너스 10%였던 게 갑자기 본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전인 상태에서 마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보면서 H림의 AB 프로 바이오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을 검색해보면서 찾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심리잖아요. 여러분들 심리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의 의도는 뭐라고 했죠? 2,000원 라인을 뚫고 4,000원까지는 올려보내야 돼요. 주가를 최대한 올리는 게 세력의 목표예요. 그렇다 보니까 장 초반에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냐면 주가를 급등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왜 급등시킬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장 초반에 세력이 하락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C개미들이 매도 심리가 확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확 늘어나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받쳐줘야 되는 물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물량 돈을 더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이 물량들 최대한 그 개미들이 매도세가 안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매도세가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 심리 있죠, 이 심리가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전보다 플러스 수익이 나게 하면서 기대 심리를 가지게끔 하는 것. 이거를 만드는 게 세력의 핵심 방법이고, 이 구간이 종가 베팅이 많이 일어나는 원리가 되는 구간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어디까지 설명했었지? 자, 잠시만요. 여기. 자, 장 초반에 어디지? 여기네요, 여기.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 일단 머릿속에 들어오긴 하셨죠. 여러분들이 본전이다. 나는 본전까지 왔어. 내일 아침에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보니까 갑자기 플러스가 됐네. 오케이, 이럴 때는 조금 지켜보자. 아니면 절반 정도 입절하고 일단 조금씩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장 초반부터 하락을 해버린다. 여러분들이 본전 구간이 왔는데 마이너스였다가 본전 구간이 왔는데 하락할 것 같은 낌새가 보인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확 주저앉을 겁니다. 세력 입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런 걸 안 만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슈팅 줄 가능성이 높고, 종가 베팅이라고 하는 거는 세력이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차트인지를 분석하고 그 차트를 매매하는 게 종가 베팅의 차트예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바탕으로, 이 원리가 대충 뭔지는 이해가 되셨죠? 세력이 어떨 때 돈을 쓰면서 주가 슈팅을 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게 세력이 슈팅을 주는 그 원리예요. 자, 원리 설명 다 했습니다. 종가 베팅은 뭐다? 세력이 의도적으로 종가의 주가를 올리려고 준비하는 차트, 그 차트에서 종가 베팅을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원리로 바라본다면 종가 베팅은 어떤 걸로 하면 좋냐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로는 최근에 저항선이 많은 차트인데 갑자기 한 3시 20분쯤 다가와가지고 주가가 쑥 올라오면서 해당 저항 라인을 돌파한 차트. 두 번째로는 분명 저항선 가까이에 있는 차트인데 주가가 잘 하락하지 않고 저항선 부분에서 횡보하는 차트. 분명히 떨어져야 하는데 안 떨어지고 존버를 잘하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한 3시쯤 되잖아요. 그러면 3시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저항선 주변에서 강력한 저항선 부분에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순간, 종가 베팅 이런 심리 때문에 세력이 이런 식으로 종가 베팅으로 저항 라인을 뚫어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들어오는 순간 이런 식으로 매수, 3시 한 막판쯤에 미리 매수를 해놓고 종가 베팅의 수익을 얻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세력이 종가 베팅을 하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재료가 있는 차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모더나 긴급 승인이 된다는 날이 내일 있는 겁니다. 내일 모더나 긴급 승인 날이니까 오늘 세력이 종가 베팅으로 미리 저항 라인 뚫어놓고 내일 장 초반에 주가를 급등시키면서 내일 모더나 긴급 승인의 재료가 뜨면 그때 개미들이 몰리죠. 이때 세력은 이때까지 모아둔 물량을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재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종가 베팅이 잘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뭐다? 재료를 알고 있고 일정을 알고 있어야지 세력이 이런 작업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니까. 대충 뭔지 아시겠죠? 개미들이 다 아는 재료라고 하면 급등이 잘 안 나오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더나 같은 것도 이런 걸 바탕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었긴 한 거고요. 대충 설명 들었어요. 이런 것들. 즉 쉽게 말해서 차트 관점, 재료 관점, 수급 관점 다 보고 매매를 하는 거고, 이렇게 차트, 종가 매매의 원리 같은 것들 설명을 딱 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 AB 프로바이어도 이런 종가 베팅의 원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예시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물려있는 구간들이 어디죠? 최근에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딱 이런 라인이죠. 이런 라인들. 지금 이 라인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에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최저점이다 해놓고 매매를 했는데,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여기 저항 밑부분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최저점인 줄 알고 있었는데 뚫리면서 물린 분들이 여기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했던 좀 이런 심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심리들. 여기에서 매매를 했던 부분들, 쉽게 말해서 이 기준점을 잡고 매매를 했던 분들은 2번과 같은 심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분명히 여기 구간이 절대 깨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깨져버렸네. 그러니까 여기 구간은 저항 라인이 되겠어.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런 심리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구간이 여기 구간이에요. 이런 심리들이 많이 존재하는 구간, 여기 라인이 저항 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심리들이 많이 존재하는 구간이 2000원 라인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차트가 분석을 하느냐? 간단하죠. 이 차트가 종가 베팅의 원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친다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는 이 저점 부분까지, 이 2960원, 2000원이라고 하는 라인까지 최대한 가까이 올라와야 돼요. 가까이 올라온 상태에서 세력이 한 5억, 10억 정도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단기간에 5에서 10억 정도 쓴다, 한순간에 쓰면 시장가로 쓰게 되면 훅 올라갈 수 있어요. 훅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 심리가 2번의 심리가 1번의 심리로 바뀌면서 대박, 과거 나는 여기가 저항 라인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매도를 했었는데 이 저항 라인 뚫어졌네. 그러면 이 구간은 지지 라인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심리가 바뀌는 구간이에요. 그런 심리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력이 하는 게 뭐다? 이런 구간까지 최대한 시장가로 이 구간을 뚫을 수 있는 구간까지를 올려놔요. 주가 자체를 어떻게까지 올린다? 이런 구간까지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려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한 여기까지만 올려놓는다고 쳐도 다음날에 조금 내려오다가 여기 횡보하다가 시장가로 이거 물량이 별로 없네 하면 시장가로 확 뚫어주면서
이 물량들을 뚫어주면서 이 2번의 심리가 1번의 심리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차트를 보는 게 종가 베팅의 원리예요, 여러분. 최근에 어제 제가 AB 프로바이어 설명할 때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초반부터 갭 상승을 하게 된다고 치면 이 저항 라인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거는 종가 베팅의 원리에 의해서 매매를 할 만하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아쉽게도 주가가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이 라인을 계속 지지를 해줬죠. 이까지만 본다라고 친다면 지금 변동폭이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 변동폭은 약 3%거든요. 아닌가? 좀 크네. 6% 정도. 이쯤까지. 세력 입장에서는 한 3% 정도는 급등을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올라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조금 더 올라온 상태에서 더 올라온 상태라고 친다면 저는 이거 좀 종가 베팅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 다음 주 1월 1일 날쯤에 뭐 재료가 뜨면 모더나 같은 재료가 뜨면서 급등을 확 시킬 수도 있겠죠. 3% 정도 급등을 시키게 되면 순간 이 심리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매도세는 확 줄어들게 되고 이 구간에서는 돌파 매매하는 매수세들도 많이 들어와요. 이런 기본적인 심리들, 이런 심리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바로 종가 베팅 원리, 그리고 돌파 매매 원리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단기간에 여러분들 기본기가 안 잡힌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개미들이 심리들 있죠. 이런 심리를 바탕으로 세력은 이런 지지라인을 뚫겠다 안 뚫겠다 이런 거를 만드는 거예요. 대충 어떤 식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지선, 저항선 이런 개념들도 설명을 안 하고 이거를 말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종가 베팅 원리들 이런 거 설명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공부방을 만드는 게 있어요. 제가 12월 달에 보자. 이런 식으로 공부방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숙제 같은 거 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뭐 공부하겠다, 뭐 매매 시나리오 짜봐라 이런 것들 보고 뭐 제 해석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 방이 있어요. 한 13명밖에 없긴 한데 이런 식으로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유튜브가 이제 많이 상승을 하면서 공부방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1월 달에 한번 해볼까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좀 모이게 되면 한번 할만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12월 달에 여기에서 공부했던 분들한테 조금 못 가르쳐 준 것들도 있거든요. 아직까지 조금 더 알려주고 싶은 것들도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1개월 정도만 더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핵심이에요. 지금부터 그냥 종가 베팅의 원리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설명드릴 거는 뭐 오일선 매매 기법이랑 그리고 골든 크로스 원리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약간 설명드릴 거긴 한데 앞으로는 뭐 좀 홍보하는 것 같다, 듣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나가시면 돼요. 종가 베팅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게 끝인 거고 뭐 이게 쓸모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끄고 나가시면 돼요. 자, 제가 유튜브 하는 거는 재능 기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상 없이 퍼주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퍼주기만 한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퍼주는 만큼, 보상 없이 퍼주는 만큼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퍼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보상은 값어치 없는 영상은 어느 정도 저도 공개를 해요. 이거는 뭐 알려줘도 되겠다 하는 것들은 알려주고, 근데 이거는 좀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돈 주고 배웠고, 저도 크게 잃으면서 또 배웠고, 그리고 제 스스로가 가장 커요. 제 스스로가 많이 연구하면서 배운 게 가장 커요. 솔직히 남들한테 배웠다 보다는 제 스스로가 워낙 이런 거 원리에 대해서 좋아하다 보니까 원리를 분석하다가 많이 배웠고, 그리고 최근에 6개월 동안 실전 투자 대회에서 이런 실전 대회로부터 수익률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고 해서
저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식의 공부방을 만드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 방식은 뭐냐? 한 달에 50만원이에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 소통을 이런 식으로 그냥 공부할 거예요. 추가적으로 공부 방식의 핵심은 유튜브 비공개 영상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 비공개 영상으로 강의를 만들어 드려요. 예를 들어서 위와 같이 이런 식으로 제 종가 베팅 원리 설명한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만들어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시청을 하고 나서 잘 이해를 했는지 제가 실제로 숙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이런 식으로 숙제를 해와요. 숙제를 해오면 제가 뭐 이런 것들은 잘했다. 하지만 매수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짜봐라.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 방식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부방으로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글자라는 걸 읽을 수 있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글자를 못 읽어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글자와 같은 겁니다. 차트를 볼 줄은 몰라도 주식할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겠죠. 하지만 차트를 읽을 수 있는 사람보다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차트 보는 방법, 즉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주식시장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야, 네가 그렇게 차트 잘 보면 네가 떼보자 됐고 이런 유튜브 왜 하고 있냐? 정확한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글자만 읽을 수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나요? 아니죠. 공부를 해서 글자를 볼 수 있고 이 글자를 볼 수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정보라는 걸 머릿속에 박아놓고 이런 정보들을 가공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라는 글자만 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차트만 본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차트를 배우게 되면 덜 읽을 수 있는 건 확신하지만 이거를 본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정보라는 것까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냥 종목들 분석 안 하고 막 시황 분석한 거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종목들 매매하는 영상들 정말로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정말로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국채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버블장이라는 건가 아니면 금리에 대한 것들이나 채권에 대한 것들이나 진짜 많이 공부 영상에 대해서는 조회수가 정말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 차트라고 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 정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개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급진 정보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시장에서 한 10%, 20% 올라갈 만한 재료들 그런 것들까지는 저도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익이 많이 얻는 거고요. 만약에 제 수익률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보시면 제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제 수익 영상들 그 대회 수익 같은 것들 있잖아요. 대회 결과 같은 것들 다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고 저 블로그 H리메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도 제 수익 영상들이 있어요. 수익 계좌들도 있고 그런 것들 보시게 되면 적어도 수익금은 부족하더라도 수익률로는 여러분들보다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통계상으로 최근 6개월 동안 제 수익률을 봤을 때 저는 6개월 중에 5개월 동안 상위 10% 안에 계속 꾸준히 들었기 때문에 수익률만큼은 여러분들보다 높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제 영상 안 보실 거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바로 무엇이다? 부자가 되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얻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해서 얻는 거는 잃지 않는 매매를 배우는 겁니다. 잃지 않는 방법,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 방법을 배울 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정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정보에 대해서 얻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 정보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라는 걸 하면서 제 실력에 대한 모든 것들을 끌어올리자기보다는 제 실력만큼의 수익을 만들자라고 해서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어떤 마인드로 와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가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잃지 않겠다. 근데 잃지 않는 방법이 뭐지? 아, 그런 방법을 공부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규 상장주 이런 거 타시거나 아니면 레버리지 타시거나 아니면 선물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급등주 하시겠다 하시면 돈을 100% 200% 벌겠다 하시면 선물하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 공부 안 해요. 저는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저는 급등주 좋아하는 사람들이랑은 공부 안 합니다. 저는 오직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매매를 하지. 급등주 하시는 분들은 제 공부방도 들어오지 마시고 제 영상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급등주 위한 사람들보다는 저는 장기 투자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할 때 마인드 있죠. 여러분들 시들이 크게 걸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막 돈 공부 많이 벌려고 진짜 돈 많이 벌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들 자식들 많이 공부시키잖아요. 야, 니는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번다 하시는데 여러분들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 벌려고 주식하면서 왜 지금은 주식 공부를 안 하냐? 이걸 묻고 싶어요. 그리고 주식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교과서 같은 것들 예전에는 암기 같은 거 해도 됐겠지만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암기만으로 답이 없다는 걸 깨우쳤을 거예요. 요즘 공부 자체는 원리를 분석하고 이런 원리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심리들을 파악하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공식만 알았어도 됐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왜냐하면 과거에는 유동성이 이 정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공식으로 절대 안 됩니다. 공식으로 절대 안 되고 원리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공부한 만큼 또 정보를 얻을 거고 정보를 얻은 만큼 또 수익을 낼 겁니다. 그리고 이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게 차트에 있는 방법입니다. 자, 다른 유료 강의들과 다른 게 있어요. 저는 다른 유료 강의들 같은 경우에는 원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때까지 보신 분들은 이 팁까지 알아가세요, 여러분. 다른 유료 강의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급등주 찾는 방법 가면서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진 종목, 다음날에 1000억 이상 터지고 나서 다음날에 거래대금이 약하게 터진 종목, 그 다음에 이 캔들이 막 망치형 캔들로 터진 종목, 이런 캔들의 경우에는 다음날에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게 공식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워가지고 매매를 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외운다?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원리를 아는 순간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원리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이 터진 종목의 의미는 세력이 충분히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진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이 1000억 이상에는 세력의 자금들이 한 100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다음날에 거래대금이 약하게 터졌다. 그 뜻은 뭐냐? 분명히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는데 다음날에 이 거래대금에 비교해서 훨씬 약하게 거래대금이 터졌다. 즉 세력이 물려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물렸기 때문에 앞으로 슈팅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차트 중에서 게다가 망치형 캔들까지 떴다라는 뜻은 아까 제가 종가 배팅의 원리에서도 설명드렸었죠. 저항선을 급등시키면서 돌파를 해야 된다고. 이런 원리들과 마찬가지로 망치형 캔들이 뜬다는 뜻은 의도적으로 세력에 개입이 있을 경우에 망치형 캔들이 뜰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이 캔들이 만들어진다면 이거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캔들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원리가 아니고 다른 원리로 인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친다면 이거는 급등할 차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차트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런 공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원리는 이러한 원리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원리가 아니라 다른 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친다면 이 공식은 틀린 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 틀린 공식에다가 이걸 대입해서 매매를 하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고 물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놓고 나중에 물어보면 아, 저는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락하는 원리는 그 원리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공식은 맞았어도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리는 겁니다. 이 원리가 안다고 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원리가 지켜주기 위해서 세력이 정말로 여기에서의 심리는 하락을 안 시키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이 공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심리들이 있다. 무조건적으로 지켜줘야지 세력 입장에서는 손해를 안 보는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 이 구간들을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아는 방법은 주식의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지 알 수도 있어요. 되게 쉬운 건데 참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골든 크로스 원리, 5일선 매매 기법들,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 골든 크로스와 5일선 매매 기법들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뭐냐면, 진짜 이게 간단한 건데, 5일선 매매 기법의 원리는요, 과거의 저항 라인을 뚫어주면서 이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삼았을 경우에, 그리고 이게 꾸준히 이어질 경우에 5일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요. 이 5일선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게 될 경우에는 세력이 저항 라인을 뚫고 이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거예요. 5일선 매매 기법의 핵심, 이거를 보기 전에 골든 크로스까지 이어가거든요. 5일선에다가 골든 크로스까지 이어가는데, 이 골든 크로스와 5일선 기법의 핵심은요, 이런 거예요. 세력이 저항 라인을 뚫죠. 근데 이게 최근의 흐름보다 강하게 뚫어주는 경우에 이런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급등주, 저항 라인 돌파하는 거, 종가 배팅의 원리 하면서 제가 설명드린 것 부분에서 이런 지지 라인들 있죠. 이런 지지 라인들. 이거 이동평균선 어떻게 하지? 이런 데서 여러분들은 골든 크로스를 탓해요. 여러분들은 어디 있노? 차트 2. 가격 분화선인가? 제가 이동평균선을 안 쓰다 보니까. 차트를 초기화. 자, 여러분들은 5일선과 21선 보시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지금 보니까 5일선의 추세가, 5일선이 지금 원래 밑에 있다가 올라왔네? 이거 급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5일선이 탑승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왜 얘가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이 원리를 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온 원인이 뭐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올라온 원인이 뭐냐면, 지금 차트를 보세요. 원래는 이 라인이 지지 라인이었고, 이 지지 라인에서 급등을 하면서, 원래 과거에 여기 중요한 지지 라인이 이 라인을 잘 버티고 있죠. 이 라인을 버텨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라인은 또 저항 라인이죠.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들, 이 라인에서 횡보를 하다가 다음 저항 라인이 된 게 어디 있냐면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여기 라인들이에요. 이런 저항 라인들, 이 저항 라인을 지금 탑승을 해줬잖아요. 탑승을 어떻게 해줬느냐, 여기 라인에서 돌파를 해주고, 아까 말했던 종가 매매의 원리 있죠. 이 라인에서 돌파를 해주고, 이 저항 라인 맞고 이 라인까지 돌파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하락을 했죠. 근데 하락을 하는데 어디서 지지를 한다? 과거의 저항 라인이었던 이 라인에서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자체에서 여러분들은 5일 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5일선 매매의 기법이 이 차트에서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차트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 이 차트를 보게 되면 5일 이동평균선 매매 기법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5일 이동평균선 매매 기법이 포함되어 있네. 그런데 오늘 주가를 봤을 때 이 5일 이동평균선의 이 이동평균선 가격을 안 깼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런 심리들을 파악하는 게 이런 구간들이에요. 제가 원래 매매 기법에는 이름을 안 붙이지만 여러분들이 매매 기법들을 너무 찬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무엇이다? 지지와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고 그 돌파한 구간을 지지 라인으로 만드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에 대한 심리는 무엇이냐? 기대 심리야, 그 다음에 본전 매도 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전 매도 심리와 기대 심리를 공부를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지지와 저항을 찾고, 이 지지와 저항을 찾은 걸 바탕으로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원리들을 저는 천천히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아마도 지금까지 보신 분들 아마도 많이 없겠지만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 방에 오시면, 공부방에 오시면 매수가 매도가 찾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심화 학습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방법까지 자연스럽게 터득할 겁니다. 터득하게 되면 종가 베팅 원리, 추세선, 아니면 단타 치는 구간들,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약 한 달 동안 진행될 거고, 그리고 공부 방법은 비공개 유튜버로 영상 찍어드리고 아까처럼 카톡방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부할 겁니다. 한 달에 50만원이고 공부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할 거고, 사람 안 모이면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어요.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 종가 베팅 원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해당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제 공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종가 매매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영상 찍은 거예요. 이상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 공부방 궁금하신 분들은 카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4일까지 주셔야 돼요. 1월 4일까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월 4일까지 안 주시면 여러분들 따라오시는데 조금 빠듯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톡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